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석이라고 하고요. 진주에서 가까운 순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거리만 가까운 것 같아요. 거리만 가깝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마을에서 최근 한 10여 년 넘게 해왔던 일들을 좀 순천에서 해왔던 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연관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좀 몸을 좀 흔들고 시작하시죠. 너무 경직되게 마을 이야기 하는데 지금 뭘 적고 그럴 전혀 없기 때문에 자료는 다 PDF 파일로 드릴 테니 네. 자, 이렇게 좀 깍지를 좀 끼우시고요. 앞으로 쭉 내미시고 그렇죠. 네, 마을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위로 올리시고 자, 좌로 좋습니다. 우로 자, 뒤로 제끼시고요. 좋습니다. 자, 바로 네. 손목을 좀 털어볼까요? 이렇게. 네. 그 짝꿍이 없으신 분 냅두고 짝꿍이 있는 사람은 어깨에다가 턱하니 독수리배 말뚝을 만들어서 거기다 턱하니 올려주십시오. 예. 예. 그렇죠. 열흘 동안 오늘 있었던 불편한 것에 대한 복수. 예. 복수. 안마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바로. 자, 이번엔 반대로. 이번엔 주먹을 쥐고 방금 받은 것에 대한 복수. 네. 자, 갑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습니다. 네. 좀 긴장을 저도 그렇고 좀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거의 없네요. 다 들어는 봤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마을 만들기가 과연 뭔지, 그리고 마을 만들기를 한 10년 해보니까 그 안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드릴 이야기는 총 4가지인데요. 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을 만들기가 10년 동안 되면서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동네 순천에서 왔는데요. 순천하면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요즘에 갈대밭, 정원박람회. 그렇네요.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이면 한 1997년 정도, 6년도 되잖아요. 20년 전에 제가 겨울만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가만히 있다가 콩이나 이렇게 곡식 같은 걸 메고 순천만 뻘밭에서 막 20년 전이에요. 막 이렇게 새 모여주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합니까? 미친놈이라고. 또 더 나가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새가 밥 먹여주냐? 이 미친놈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시하고 동네 주민들이 우리 오지 말라고 막 갈 때 막 불을 질러불고 그랬어요. 예.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순천시를 먹여주는 게 뭐죠? 예, 순천시를 먹여 살리는 게 새하고 갈대가 순천시를 먹여 살립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20년 전에는 생태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지. 20년 전에 그나마 그래도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기껏해야 자연보호. 그 다음에 우리 강산 푸르게 정도. 그죠? 나무를 심자. 이 정도였죠. 20년 전에 새 한 마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새들 먹이 준다고 뻘밭에 나와 있는 놈들 보면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순천시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뻘밭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말고요. 이 뻘밭에는 아주 건축업자들이 욕심낼 만한
예, 모래가 숨어 있습니다. 그 모래가 어떤 모래냐면 그냥 일반 건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굉장히 양질의 고급스러운 모래가 이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들은 항상 이 뻘밑을 탐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뻘을 시가 개발 허가를 내줄 때 시가 잘못 개발을 내줄 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시가 이 골재를 채취하는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는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죠. 근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래도 좀가 멀리 10년 뒤를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막 흔히 이야기, 여기는 별로 이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 동네는 데모 겁나 많이 해요. 지금도 많이 해요. 예. 여 동네하고 저 동네 좀 다르더라고요, 온도 차이가. 예. 하고 요거 이제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니까 왜 벌어지는지를 좀 잘 살펴볼 거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20년 전에 저거 지키자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20년 전에 뭐 드셨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워. 그렇죠. 이제 밥 먹겠죠. 밥 먹고, 예, 죄송합니다. 꼭 이런 반응이지. 20년 전에 뭘 하고 있었는가. 그때 예를 들어서 저 뻘밭 지키자고 하면 좀 이상한 놈들인 거죠. 아무리 봐도. 진짜 이상한 사람,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항상 우리한테 그랬죠. 시간이 지나고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어요, 이 안에. 시하고 막 소송도 붙고, 막 시장 고소도 하고, 도지사 막 고소도 하고. 이게 장장 2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순천만 정원요, 순천만 생태공원, 미안하지만 5, 6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치고 받고 싸우고 난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 조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생태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에 이런 데모했던 것도 상품이 됩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순천만을 좀 더 옹골차게 시민들이 지켜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한 일은 이걸 잘 지켜내고 잘 보존하고 기록해서 지금은 시가 이제 여기에서 연구소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 생각에 마을 만들기라는 게 꼭 이런 것 같아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게 마을에 무엇이 있는지 막 그냥 그 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골목,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냥 흔하게 지나 보냈던 것들이 막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잘 다듬고 잘 기록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앞으로도 그런 진행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마을 만들기는 꼭 이런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을 만들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 20년 전에 동사무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비슷하게 누가 문을 열고 탁 들어와요. 이 동네 방구 좀 끼는 양반이 동사무소 탁 뒷짐을 지고 탁 오면 동자 뭐 이런 초장 동자 어디 있어 그러면 아유 20년 전입니다. 동장님 오셨냐고 막 저기서부터 막 나오잖아요. 막 커피를 막 돌돌돌돌돌 한 잔 먹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집 앞에 농로가 어쩌고 우리 집 앞에 하수구가 어쩌고 막 그럼 이 양반이 동네에서 방구 좀 끼는 분이에요. 그럼 동장이 어쩝니까? 없는 돈도 만들어가지고 고쳐줘 불고 돈이 없으면 다음 예산을 기다리게끔 막 해주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시민들은 동사무소에 뭐 들어갑니까? 사정을 그렇죠. 뭐든 떼러 가잖아요. 초본이든 등본이든 뭐든 떼러 가고 뭐 아니면 뭐 벌금 내러 가끔은 그런 것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에 동사무소 모습하고 요즘은 동사무소가 어쨌든가요? 많이 친절해졌죠. 많이 친절해졌어요? 예?
별로 안 달라졌습니다. 저런 분들은 항상 세상에 불만이 많으신 분. 동사무소가 어땠는지 변해보세요. 입구부터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2층에서 뭔 일이 벌어집니까? 배꼽 내놓고 춤추고 있고요. 그죠? 막 한춤 추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막 단골레들처럼 막 깽가리 치고 있고. 밑에서 1층은 근무하고 있고, 뭐 주민자치원이 만들어져 있고, 뭐 어쩌는 막 프로그램 싸게 막 이렇게 하고 있고. 20년 전에 생각해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지방자치가 되고 뭐가 변했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뭐가 동네 이득이 되고 뭐가 어쩌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그 기능 전환하던 98년 이후에 아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그 동사무소를 기능을 전환해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려고 그랬어요. 시민들한테. 진짜 돌려드리려고 권력을 심지어 민간동장도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98년 이후에 그대로 동사무소 모습은 멈춰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20년 넘게 동사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골목에서 전봇대를 세우는데 자기가 결정해 본 적이 있어요? 길을 내는데 내 의사를 막 반영해 줍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사는 동네에 나한테 결정 권한이 없어. 좀 이상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 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이렇게 결정 권한을 주민에게 이렇게 넘기는 것에 굉장히 주안점이 있습니다. 마을 일을 그리고 지역 일을 우리가 좀 해보자 이거죠. 행정이 우리가 하는 일에 끼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됩니까? 경상도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도는 잘 안 돼. 순천은 잘 안 됩니다, 일단. 간섭해 쌓고요. 자꾸 뭐 가져와라 해 쌓고. 엄청 피곤하고, 한 400만 원 주면서 4천만 원어치 서류 만들어갖고 오래요. 하고 막 엄청 피곤하게 해요. 뭘 그렇게 막 서류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결국은 이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결정 권한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학습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죠? 네. 2000몇 년부터냐? 2006년부터 시작한 마을 만들기가 순천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쩔 때는 시랑 같이 하기도 하고, 제가 YMC에 그때 근무를 했거든요. YMC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막 했던 일이 지금은요, 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사업비가 200억이 내려왔습니다. 별것 아닌 철도 어딨냐? 철도 관사,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고 한 철도 관사를 동네 주민들이 요만한 책자 하나 만들어서 한 5년 동안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을 해서 좀 이렇게 발굴했더니, 이건 지금 현재 동네에 90억 규모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가지고 온 돈이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진주도 옥봉동, 비봉동 하더라고요. 샛들마을. 여기는 이제 도시재생 선도지역하고 같이 맞물려갖고, 요쪽도 같이 마을 만들기 했던 지역인데, 여기도 또 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곳곳에 이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난 10년간 주민들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면서 주민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데, 봤을 때 별거 아닌 일들이 뭔가 이 동네 주민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주민들이 결정 권한을 갖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보는 마을은 어쩝니까? 마을 일에 나서지 마라. 그잖아요. 보통 마을에서는. 그다음에 뭐 든다고 마을 일을 그렇게 애쓰냐, 해봐야 맨 욕밖에 안 처먹는데, 나서지 말아라. 그런데 자꾸 동네에서, 작은 단위에서, 골목에서 무슨 일인가를 자꾸 도모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진주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도 도농복합이죠. 순천도 도농복합이거든요. 그 농촌마을은 거의 관원상제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마을 규모가 그냥 황폐해져 버렸고, 심지어 가구 수가 20가구가 낮은 마을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거소마을이라고 그러거든요. 내일 모레 사라진다는 마을이에요. 내일 모레 지도에서 사라질 마을. 그런 마을들이 곳곳에 있는데 마을 만들기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고롭고 힘든 일이죠. 정부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흔한 경험을 또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 20년, 25년 넘게 발전해 왔는데 시장 중심으로, 군수 중심으로, 이 권한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게 결정 권한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까 누가 그러셨잖아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1991년도, 95년도에 지방자치 될 때만 해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지역혁신을 막 끌어올 것 같고, 야, 우리 대한민국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지역만큼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고, 별로 잘라도 안 해놓고는 막 나와가지고 편 이쪽으로 가려고 저쪽으로 가려보기도 하고, 정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옛날보다 더 공개가 안 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과 군수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지방자치의 주인,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 중심으로 결정 권한을 좀 줘야 우리가 좀 적어도 우리 동네 일은 우리 맘대로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마을에 갑자기 선생님 어디 사세요? 진주 사셔요? 창원의 먼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근린성이 그러니까 이웃사촌이 좋아요. 여기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한다고 50억이라는 돈이 정부에서 뚝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막 서로 좋아하고 막 잔치합니까? 막 의가 좋아가지고 우리 동네 50억 떨어졌다 이제 잘해보자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저 50억 중에 나한테 득이 될 게 얼마나 있을까? 이쪽에 길을 좀 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이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부가 주민을 대한 태도와 시민을 대한 태도가 아주 엉망이에요. 행정적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보고 하겠죠. 물어보고. 도시계획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길을 어디로 낼까요? 물어보는데 대답해 본 사람 있어요? 왜 인생을 다들 그렇게 사세요? 물어봐야 되나? 네. 그러니까 안 물어본 사람이 잘못인 거죠. 그렇지, 안 물어본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마을에 뭐가 필요합니까? 마을에 뭐가 있습니까?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삽니까? 우리 마을의 자원이 뭡니까? 우리 마을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이제 마을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접할 때는 어쩝니까? 겁나 싫어해요. 친구들이 알아서 하지. 자꾸 물어봐서 산다고. 맨 한 번도 물어보도 않고 막 물어보는,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요, 이 과정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상도에 가끔 마을 만들기 강의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전라도 확실히 정서가 달라요. 요 동네는 확실히 누려봤어요. 누려봐서 뭐냐면 그 시장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시의원한테 부탁하면 돼. 국회의원한테 부탁하면 돼. 저짝 동네는 안 그래요. 기현씨 10원어치라도 갖고 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 확실히 문화가 다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점의 차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회의를 하거나 무슨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쩝니까? 보통 아파트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제 입주자 대표 다 쉬고 회의를 싹 해요. 안건이 한 1, 2, 3, 4, 5번이 나왔네요. 이 중에 1번이 한 20표, 2번이 5표, 그 다음 4표, 3표 이래요. 그럼 보통 뭘로 결정해 봅니까? 1번으로 결정해 보잖아요. 왜 마을 일이 그래야 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제 질문은 여기에 있어요. 10명의 주민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9명이 A로 결정했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A로 결정해요. 그죠? 그런데 한 명이 B로 결정을 했어. 그럼
이 결정을 안 당한 사람은 기분이 어쩔까요? 나쁩니까? 나쁘기만 해요. 복수를 하죠, 복수를. 아주 소심한 사람은 다음 마을회의에 참석을 안 하거나, 그잖아요. 아니면 좀 힘이 센 사람은 어쩌면 동네에서 그런 일 많이 막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일을 못하게 막 만들어보잖아요, 혼자서. 그런데 이것을 약간 순서를 바꿔봅니다. 이 9명은 항상 마을 일에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그죠? 이 한 사람은 뭔가 우리 마을에서 찌룩자룩, 뭔지 알아요? 찌룩자룩? 전라도 말로 찌룩자룩. 칼피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찌룩자룩. 뭔 일만 생기면 막 시비 걸어 쌓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회의를 딱 했는데 9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요 하나로 딱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자기 의견을 들어준 요 양반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양반이 눈치가 빠른 놈이면 저것들이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기분은 좋아지죠. 근데 처음부터 이 B라는 의견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터덕거릴 수밖에 없는 의견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9명이 이 한 명 하는 일을 마을 일이니까 어쩝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그럼 뭐 마을이 없어집니까? 마을이 어디로 가버려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보니까 신이 납니다. 3개월 해보고 4개월 해보니까 어쩝니까? 아주 현명한 사람이면 나가 해본 게 요거 아닌 것 같아. 다시 A로 가세. 요래야 된디. 요 양반이 조금 목리가 있으면 어쩝니까? 나는 이거라고 우리 동네 일하고 나는 안 맞네. 다시는 난 요 일 안 할래네. 그러나 뭔가 과정 중에서 합리적이다 않다는 걸 떠나서 동네 일이니까 이심전심으로 이해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오신 분은 없겠다고 그러시네. 우리나라랑 좀 문화가 달라서 그런가? 보통은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큰 다툼을 예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9명이, 기현씨 9명의 의견대로 끌고 나가면 어찌 됩니까? 반드시 무슨 일이 생깁니다. 마을 일이란 이런 거. 그러니까 마을 내에서의 민주주의란 누군가를 뽑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수결이 절대 마을의 기준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 중에 의견을 하나를 선택할 일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모양새는 좀 이상해도 다들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해. 내 의견 들어갔어. 나가 양보하려네. 나 이번만 양보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동네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근데 막상 일은 어쩝니까? 현장에서 맞닥뜨리니 그럴 리가 없죠, 이럴 일이. 그러니 이걸 이거를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교육. 저도 안 해봐갖고 교육보다는 술. 그렇네요. 그것도 중요한 과정이죠. 예. 제일 중요한 게 학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마을 만들기를 왜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한테 우리 동네에, 예를 들면 우리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 이 동네에 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잘 돼요.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제가 이걸로 밥 먹고 살거든요, 요즘에.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람은 딱 이렇게 니코메자가 필요합니다. 니코메자. 우리 마을에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약자예요. 다 써졌잖아요. 제가 전라도 사람들은 안 가르쳐주는데 경상도 사람들이랑 다 적어왔어요. 리는 리더의 약자입니다. 마을에는 리더가 다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어떤 리더가 있습니까? 예전의 리더는 어떤 모습이에요? 부잣집이면 리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흔하게 겪는 리더들은 예전에는 딱 꽂아놓고 따라와. 그럼 동네 사람들은 옛날에 그냥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쩝니까?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요. 동네 일도. 네가 뭔디? 이러고 이제 대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서기도 생기고, 그런 리더십이 마을 만들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런 거거든요. 동네에 사는
예, 어린이집 원장님, 우리 뭐 좀 해보려니까 같이 좀 하면 어쩝니까? 예, 슈퍼 김 사장 좀 도와줘. 같이 해보게. 우리 좋은 동네 일이잖아. 좀 마을 기업 만들었는데 저 가서 한번 가보세요. 뭐 도울 일 있는가 없는가. 계속 마을 만들기 필요한 리더십은 예전에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계속 궁둥이를 막 부추기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겁나 피곤해요. 겁나 피곤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예, 생각해보세요. 뭐이 돼야 되는데 되는 것도 없고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마을 만들기 리더들은 오래가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부탁하고 예, 참여하자고 독려해야 되는 거니까. 예전 리더십하고는 완전 거리가 멀어 보잖아요. 그 다음에 동네에 가면 꼭 이런 장만 있어요. 혼자서 막 동네를 예쁘게 가꾸고 꽃밭을 만들었다가 텃밭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경계를 쳤다가 나무를 숨겼다가 아무도 누구 말도 안 해 마을에 가는 청소했다 이런 장만이 동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런 장반이 꼭 어떤 장반이냐면 연예인들 옆에서 화장시켜준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마을엔 꼭 이런 장반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예쁘게 우리 동네 주민들을. 근데 제일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매니저 옆에서 막 화장시키는 사람들 옆에서 그 막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막 전화 받아서 막 뭐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 양반들은 어쩝니까? 내 소속사 연예인이 노래를 잘하면 가수를 시키고 연기를 잘하면 배우를 시키고 또 노래도 못하고 연기도 못하는데 얼굴만 이쁘면 모델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특징과 장점을 살려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동네 역사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김서방네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왜 저 집에 갑자기 아기가 아픈지, 우물터가 갑자기 왜 옮겨졌는지, 갑자기 왜 하천에 옛날에 왜 복개가 됐는지 그걸 아주 빤싹하게 하는 사람들이 동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동네 잘 안 돌아다니시죠?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앞에 리더, 코디네이터, 매니저라는 역할하는 사람을 다 내버려 두고 주민들을 뭘로 전락시켜 봅니까? 자원봉사자로 전락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어떤 건지 볼까요? 자원봉사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마을 일에 자원봉사를 앞세우는 것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일단 자원봉사는 오른쪽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딱 일주머니를 차고 다닙니다. 일주머니를. 목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이 집수리 가세. 어이 알았네. 어이 꽃잠 심자네 가세. 이거 알았네. 그 꽃을 심는 장소에 어떤 특징과 뭐가 있는지, 그걸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냥 사람들 이렇게 묻어와가지고 막 일 먼저 시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과 주민들을 자꾸 일꾼으로 부려먹어요. 근데 일꾼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 동네가 어떻게 해야 돼서 막 이런 걸 동네에서 의논하게 하고 그러면 자원봉사는 아주 자연스럽겠죠. 우리가 없는 우물틀을 이걸 한번 김서방이랑 이서방이랑 자네들이 힘 좋은 게 이걸 한번 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해볼라네. 이런 상의할 수도 없이 다 작업반장이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풀맵니다. 시작! 그리고 끝났지. 음료수 한잔 먹고 갑시다. 다음에 모입시다. 이게 무슨 발전이 있어요? 동네 일에, 마을 일에.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자원봉사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마을에서만. 다른 데 가서 많이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원봉사로 전락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 다음에 막 마을 만들기 하자고 해요. 사장님 살고 계시는 동네를 어떤 동네로 만들고 싶으세요? 딱 물으면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그죠? 늦게 오셨으니까 지금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물어볼까 봐 옆에 나한테 질문하면 뭔데 대답하지 막 머리가 복잡한 거죠. 막.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탁탁 던지면 뭔가 알아먹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장님 살고 있는 동네에 2017년도 했으면 101가지 일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 보시오. 그런 마음이 이제 어쩝니까? 좀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리 준비됐습니다. 요 앞에. 네, 사인하시고.
자,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주민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품성과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를 앞세우지 말고 동네에 대한 기록, 동네에 대한 생각,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열심히 지켜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충 이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어떤 마을을 만들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막 공모사업이 떠요. 뭐 마을 만들기 한다고 막 뭐 사업 계획서 내라고 막 평소에 동네에서 상의도 안 하는 양반들 어쩌니까 이장님이 싹 써갖고 우리 마을 만들기 신청했는데 한 3억 떨어져 버렸어. 이제 다 모이시오. 그때부터 동네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대충 그렇게 됩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근데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어떤 동네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딱 이렇게 우리 동네를 공동체적으로 뭔가 막 하고, 그다음에 자치적으로 막 회의도 잘 되고 서로 의도 좋고 막 누군가 이야기는 막 박수 쳐주고 이런 동네가 되고 싶고, 그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뭔가 여가도 있고 막 이런 마을을 만들고 싶다. 그런 다음에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를 하세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마을에. 그래서 이건 녹음되니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공자여복입니다. 공자여복한 동네로 만들자. 네. 저분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네 가지 분야 중에서 저게 녹음된다고 해서 제가 말하다 큰일. 앞으로 제가 뭐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검증하면 또 나오면 어쩔 겁니까? 그잖아요. 공자여복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마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우리 마을은 내가 뭐 마을 만들기 뭐 좋겠는데 이 네 가지 분야에 제일 수월한 분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마을 만들기 오해가 여기에 있어요. 뭐가 제일 자꾸 물어봤으면 김도지 앞에 계셔갖고 마을 복지 여가 문화 복지 공동체 복지. 이야, 복지는요 처음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한 사업입니다. 처음은 겁나 좋아요. 시작이 우리 동네 장학회도 만들고 뭐라니까 다 내놓습니다. 그래, 좋은 일 하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왜 자네 맘대로 사람을 막 선정해 부르고 그래, 왜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돈을 쓰고 그래, 그러면서 진짜 오래 못 가는 사업 중에 하나가 복지 사업입니다. 쉽지 않아요. 공동체를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에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다 못한 봉사회가 만들어져요. 그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선거. 그러니까 저것들이 왜 모였지? 그러잖아요. 공동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로 무엇인가 활동하는 순간 의심받기 딱 좋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는요. 자치는 여러분 살고 있는 마을에서 마을 회의는 잘 됩니까? 지금부터 마을 회의를, 입주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친목이 쫙 그러잖아요. 그죠? 친목이 그러고 밥 먹을 때쯤 끝나요. 그 다음에 뭘 결정인도 모르는데 그 다음 회의는 또 잡혀. 회의 잡혀놓으면 회의록은 다 그리고 돼 있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인을 하래. 사인해. 계속 밥 먹으려. 뭔지는 뭐 계속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치가 잘 될 턱이 없죠. 근데 아까 그래도 역시 있는 동네가 다르구만요. 전라도 가면 여가 문화 안 건디. 여가 문화가 제일 쉬워요. 마을 만들기 할 때 여가 문화가 제일 쉬워요. 이게 밑밥이에요. 밑밥.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배꼽 내고 춤추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 이건 밑밥 프로그램이에요. 이걸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해봐가지고 문제인 거지. 동네에서 자 봅시다. 자, 노래자랑 할래요? 나오시오가 사람이 많이 나옵니까? 예, 우리 집 앞길 청소할래요? 나오시오가 많이 나옵니까? 다 알잖아요. 예, 가을 저기 단풍놀이 갑시다. 무료라요. 다 나오시오가 많이 나옵니까? 예, 가을에 산불 예방 갑시다가 많이 나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을 동네에서 그래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어쩌냐면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말을 잘 꺼내지 않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 빼고. 그러니까 막 다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 마을 만들기에서 제일 먼저 도전해야 될 분야가 어디라고요? 여가 문화로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여가 문화로 모인 사람을 공동체로 만들고, 요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잘 되고, 요런. 그래서 마을 만들기 하면서 뭐 하면서 뭔가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 마세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뭔가 쉽고 즐겁게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 여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막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제가 봐도 순천 지역에서 나름대로 10년 넘게 이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가 문화를 앞세운 팀들이 그나마 지금까지도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마을 만들기가.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뒷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마을 만들기 왜 만듭니까? 뭔가 서로 사이도 좋고 뭣도 좋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다 돼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다 되면 그 다음 뒷그림, 앞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좀 쪼개보면 이런 분야로 더 세분화돼서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요걸로 이야기해도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럴 때 이걸 좀 더 쪼개보면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는. 그러잖아요. 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항상 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진주를 만들고 싶어요?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거면 만족됩니까? 그게 실제 원하는 거면 나한테 득이 되고, 내가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고, 그래서 나한테 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안 물어본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동네 사람들끼리 해보자는 게 이걸 해보자는 건 아니에요. 워낙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주 뭐 이런 것들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는 너무 그렇게 그럼 주민들하고 그러면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자꾸 선생님한테 동네를 위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같이 일 좀 합시다. 그러면 나갈게. 몇 시인가? 8시가 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8시가 돼도 9시가 돼도 안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하고 뭘 해보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하고 일단 뭔 이야기를 나눌 장소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제가 볼 때